1일 생생 주식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조종 영향으로 한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했죠. 자, 하락으로 출발한 다음에 낙폭의 축소를 시도를 했어요. 자, 3분봉인데요. 자, 이 낙폭의 축소를 시도할 때 중요했던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3165포인트입니다. 즉 3165포인트를 다시 돌파 안착. 자, 돌파 안착. 항상 하향에서 다시 회복할 때는 돌파 안착이 중요한 거예요.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3165포인트를 돌파했다가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하향을 해버렸죠. 다시 하향을 해버리고 나서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전형적인 약세의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분기점을 하향해서 회복 시도하다가 막히면서 다시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선연물 매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자, 외국인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들은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죠. 선물에서는 2886계약을 순매도했고 현물에서는 2674억을 순매도했어요. 코스피입니다. 자, 선연물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조종을 이끌었다.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종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조종의 원인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미국 쪽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미국의 경우는 이번 주 고용지표의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는 C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 과연 증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 자체는 악재죠. 그러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FOMC에서. 그러면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는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7월에 이어서 8월의 고용지표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경계심리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뭐가 있냐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러니까 쿼더러블 위칭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쿼더러블 위칭데이를 앞에 놓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은 현재 11,795계약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차피 누적을 매도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만기를 맞이하는데 여기에서 세제 개편안의 수정안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너무 여유롭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증시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락하고 나서 그때서 뒤늦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겨우 빠진 거 일부 회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뭔가 이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어떤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차피 선물 누적도 매도인데 다음 주 만기니까 아래로 눌러주면 더 좋죠. 반응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격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부 여당이 10억, 35%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증시 이거 못 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노동절로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 증시의 이런 하락이 미국 증시의 오늘 밤 조종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휴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요. 오늘의 음봉은 512평선의 고점 저항되는 음봉이죠. 512평선에 매달려 있는 음봉이기 때문에 512평선을 아래로 좀 둔화시키는, 좀 꺾는 그러한 성격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앞선 방송에서 드렸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100포인트를 지지하느냐예요. 자, 앞에서 지지했고 여기서도 지지했는데 여기서도 과연 지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계속 그냥 박스권 등락이에요. 즉 오늘의 조종이 어떤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어떤 기조를 깨트리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앞선 지지받은 3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종 영역을 거친다는 소리예요. 자, 안 깨고 박스권 움직이면서 올라가나 조종을 거치면서 올라가나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의 흐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한국 증시의 흐름이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권 등락을 주다 올라가는 게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이나 보유하는 종목들에 있어 갖고는 수월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조종을 거쳐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막 움직이다 매물대를 쌓았죠.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게 쉬운 거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매물대니까 여기서 또 매물 공방을 거쳐야 돼요.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조정 구간에서는 매매 종목이나 보유 종목이나 힘들잖아요. 그죠? 괴롭잖아요. 그래서 3100포인트를 안 깨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3100포인트 쪽을 지지하면서 박스권 등락을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후속 흐름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 포인트를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21이평선의 아래에서 21이평선의 고점 저항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스권 등락 이후에 아래로 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60일 이평선 전후까지 추가 조정이 열려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60일 이평선 전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60일 이평선에 대한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 역시도 일단 추가로 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박스권 오늘 좀 하단을 좀 하향한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60일 이평선 전후에 지지 테스트를 거칠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매매 종목 선별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매매 종목 선별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는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주와 같은 경우죠. 자, 저희 주식장인과 멤버십 같은 경우는요. 목요일장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신규 매수로 딱 한 종목, 이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현대모비스 딱 한 종목. 현대모비스 목요일 날. 근데 현대모비스가 보면은 위로 올라갔죠. 금요일 날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종목 신규 매수를 한화오션으로 선택을 했죠. 한화오션. 금요일 날. 근데 한화오션으로 선택을 했는데 한화오션이 오늘 올라갔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지수가 불안정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살아있는 종목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다가 지수가 지지권을 어느 정도 지수가 형성을 한다. 이때는 이제 낙폭 과대주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죠. 이렇게 전반적인 염두를 해서 대응 포인트를 체크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웠던 그러한 하루였죠. 지수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러한 하루였는데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많으셨어요.